익숙해야 이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럽에서 저희가 생두를 사고 한국의 소비자들이 생두값을 지불하지만 이 생두의 가격이 저치에 공급액이 가느냐 이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루안다에서는 실제 거주를 하셨잖아요. 네, 루안다는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정말 이게 아프리카를 상상하시면 여러분 되게 힘들 것 같지만 그 아프리카 중에서도 루안다는 진짜 아프리카의 스위스라고 하거든요. 정말 너무 아름답고 좋고, 네, 그래서 저는 여기는 내가 와서 살아야겠다. 프로젝트를 내가 이걸 하고 여기 와서 내가 살면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초반에 1년 한 3, 4개월, 1년 반 정도 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마 커피 산지에 있었으면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봐요. 안 더워요? 그 더운데 어떻게 살아요? 와, 진짜 한국이 훨씬 덥고요. 한국이 훨씬 춥고 훨씬 힘듭니다. 네. 그 루안다는 그 선입견, 아프리카 피가 나는 에티오피아, 뭐 탄자니아, 뭐 루안다 이런 데는 제일 높은 여름 온도가 30도를 웬만하면 넘지 않아요. 30도를 웬만하면 넘지 않고, 그리고 커피가 자라는 나라는 영하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살기에 적합한 온도. 네. 커피가 사는 맞아요. 온도는 커피가 사는 온도는 축복을 받은 나라에서만 맞아요. 커피가 자라는 거예요. 날씨도 너무 좋고, 그러고 잠깐 한국에 왔는데 너무 춥고 너무 더운 거예요. 한국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치안도 좋고, 그리고 이제 산도 많고, 뭐 도로도 깨끗하고 사람도 착하고, 여기는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진짜 여기 와서 내가 살아서 내가 직접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다른 거보다 커피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유럽, 뭐 미국 이런 커피 하는 NGO들이 다 모여 있었고, 심지어 아프리카 페어트레이드 오피스도 루안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현장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저한테는 루안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듣기로도 초창기 페어트레이드가 케냐 쪽에 본부가 있다가 네. 루안다 쪽으로 옮긴 네, 걸로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짜 산지 가면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오는 느낌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 커피를 좋아하니까 농가에 가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특히 루안다에서는 정말 이제 루안다 자체가 커피 산업을 많이 이제 집중해 도움을 받고 발전시키면서 바이어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거든요. 네. 그냥 외국인이 와서 사업하겠다고 하면 몇 가지만 적어내면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6시간 만에 나와요. 정말 외국인 어서 와서 사업하세요 이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물론 가서 하긴 힘들지만 네. 사업은 얼른 돈 들고 오세요 이런 나라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정말 많이 오고 커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들락날락 하시는 또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도 많이 되고, 제가 특히 그때 영국에서 공정무역 하시는 바이어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저한테도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루안다에 그럼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그 실제로 집을 구하고 산 거는 1년 반.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출장을 좀 다녔고, 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 4년 동안 루안다 사업을 관리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루안다는 지금 네. 거의 단일 품종이잖아요. 버본, 네. 버본 중에서도 뭐였더라? 단일가? 레드버본. 네. 그래서 루안다, 부룬디는 솔직히 품종이 안 적혀 있어도 그냥 100% 버본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아주 간혹 케냐께 좀 들어오긴 하는 것 같아요. SL27이나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주종은 버본이었던 것 같고, 제가 추측하기로는 루안다에 원조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갔다 했잖아요. 거기서 들어온 품종이 아마 주종이 버본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실제로 루안다가 고지대 1000m에서 2000m까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병충해 피해도 좀 적고, 네. 그래서 버본이 좀 되게 적응하기 좋은 약간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품종이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 있었던 굳이. 거죠. 네. 보통 왜 품종이 다른 게 들어올 때 막 그 병충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하이브리드된 것들이 그렇죠. 들어오긴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네.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입니다. 왜냐면 그리고 루안다하고 부룬디 쪽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포테이토 디펙트. 네. 이 포테이토 디펙트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키부 호수, 여기가 이 키부 호수랑 그 화산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화산토에다가 호수까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커피가 재배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애매하게 요 호수 중심에서만 사는 벌레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커피 체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네. 맛있으니까. 근데 얘 때문에 이제 포테이토 디펙트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 키부 호수를 중심으로 있는 부룬디, 루안다, 콩고 요 3개국에 보통 포테이토 디펙트가 계속 나오거든요. 북서부 탄자니아까지 네.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 2년 전인가는 케냐 쪽에서도 케냐 쪽에서도요? 이 포테이토 디펙트를 일으키는 게 이제 분명하지도 않은데 거의 추정키로 이 날벌레, 벌레의 영향으로 포테이토 디펙트가 발생한다라고 보는데, 박테리아의 영향이라고. 이제 벌레가 물어서 네. 벌레 때문에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그게 그 이제 생두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결국은 이 벌레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포테이토 디펙트의 범위가 그렇죠. 되는데, 기후 변화나 온도 변화로 이게 케냐나 에티오피아까지 갈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사례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건 심각한 문제죠. 네, 가장 핵심 지역은 이 키부 호수 주변의 루안다, 부룬디 이쪽이 맞는데, 네. 이게 이 반경이 확실히 넓어질 수 있는 확률은 있다. 그 자연재해랑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진짜로 케냐랑 그쪽에서 그 포테이토 디펙트 뉘앙스를 리포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데. 루안다까지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죠. 왜 돌아오셨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음. 뭐 코로나 전에 돌아오긴 했지만 저희가 루안다 프로젝트를 쭉 하면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와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19년도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말 20년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나갈 수가 없게 됐고, 저희가 정부지원금을 통해서 루안다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또 정부 지침이 엄청 까다로워지더라고요. 이제 뭐 나갈 수 없고 뭐 나갔다도 들어올 수 없고 정말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일단 산지를 가지 못했고 프로젝트가 결국은 다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 루안다뿐만이 아니라 네팔이랑 저희가 좀 별도로 이렇게 생산지를 지원했던 프로젝트 자체들이 다 이제 중단돼야 되는 시점이 왔었던 거죠. 궁금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 국제 원조에 대한 게 연간 몇 프로를 써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게 끊겼으면 그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왕래가 끊긴 거지 국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끊기진 않았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행이 어려워서 저희가 스스로 중단을 한 케이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이제 루안다에 직접 제가 갔던 것처럼 특히나 커피들은 바이어들도 다 산지 가시잖아요. 가는 이유가 이렇게 뭐 샘플 커뮤니케이션 하지만 직접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봐야 비즈니스도 쉬워지고 밥상에 좀 더 좋은 거 올려주고 한 번 더 봐야 물건도 좋은 거 주고 실제로 뭐 퀄리티 체크도 더 되고 하다못해 한마디라도 얹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하니까 더 특히나 공정하고 파트너십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거래는 계속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에 지장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프로젝트 종료하게 돼서 해외 네팔이랑 루안다 이런 데는 저희가 오피스를 두고 아예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오피스를 다 좀 내렸어요. 닫게 되는 케이스까지 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한 7년 뭐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쌓여온 피로와 누적과 그리고 코로나를 빙자해서 몸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런저런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내 삶을 좀 정리해야겠다,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퇴사해서 마침 기회가 돼서 이제 그 7년 혹은 뭐 네팔, 루안다뿐만 아니라 그 제가 커피를 통해서 했던 직업이나 아니면 제 인생을 바꾸게 된, 인생의 진로를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는 하고 싶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또 우연찮게 정말 좋은 기회에 책을 제안을 받아서 사실 이제 쉬면서 이제 돈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책을 쓰자라고 해서 쓰게 된 게 마침 이 책입니다. 책을 구매 안 하신 분들 밥이라도 한 끼 사 먹게 많이 도와주세요. 다음 책 혹시 있나요? 실질적으로 최근에야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키워드죠. 서스테이너빌리티. 쉽게 얘기하면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안 할 수 없으니